김지혜는 최고층 바로 아래 넓은 개인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올해의 영어방 트로피와 함께 쌓여있는 서류미터가 조용히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트로피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헌신적인 노력을 증명했지만 그 옆에 놓인 초침 소리만이 그녀의 고요한 저녁 식사를 방해할 뿐이었다. 차가워진 샐러드의 상큼한 향기와 식어가는 커피의 쌉쌀한 냄새가 사무실을 채웠다. 그녀는 포크를 쥔 채 창밖에 빛나는 도시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팀장님, 퇴근 안 하세요? 인턴 사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 네, 곧 가려고요. 지혜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인턴은 그녀의 표정에서 지친 기색을 읽었는지 황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지혜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회사에서는 영업의 신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늘 뒷전이었다. 최근에는 조금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바로 엄마가 되는 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체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만의 비밀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 비밀이 그녀의 완벽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특히나 그녀가 수년간 매달려온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계약이 임박한 시점에서 몸의 변화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는 퇴근길이었다. 지혜는 급하게 차를 몰아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밤샘 작업까지 한 터라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낡은 우산을 든 노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져 서류 뭉치를 도로에 쏟는 것을 보았다. 빗물이 서류를 적시고 있었고 노인은 허둥지둥 서류를 줍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며 노인을 지나쳤다. 지혜도 처음에는 갈 길 바빴지만 노인의 안쓰러운 모습에 발길을 멈췄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혜는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도로에 쭈그려 앉아 젖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서류에는 중요해 보이는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적혀 있었다. 아이고, 아가씨. 고맙네. 내가 눈도 어둡고 몸이 성치 않아서. 노인은 미안하지 하며 고개를 숙였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조심하셔야죠. 지혜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고 노인의 손에 들린 낡은 우산을 바로잡아 주었다. 노인은 지혜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가씨는 마음씨가 곱네. 언젠가 바다가 아가씨를 부를 걸세. 노인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지혜는 노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다시 채 올랐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차 안에서 지혜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작고 낡은 은색 돌고래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이 펜던트는 그녀의 어린 시절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이 준 것이었다. 그때 그 노인도 오늘 만난 노인처럼 언젠가 바다가 너를 부를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었다. 지혜는 어릴 적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묘하게도 그 펜던트는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불안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늘 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돌고래의 매끄러운 감촉이
그녀의 손가락에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 따뜻한 물이 그녀의 지친 몸을 감쌌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욕조에 기대어 뱃속의 아기를 생각했다. 아직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생명.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아기가 커서 엄마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회사는 그녀에게 최고의 성과를 요구했고 그녀는 그 기대를 항상 충족시켜 왔다. 과연 회사가 그녀의 임신을 축복해 줄까? 아니면 그녀의 약점으로 삼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특히 이번 해외 프로젝트 계약은 그녀의 오랜 염원이자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계약을 성공시키면 그녀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터였다. 그러나 그녀의 임신은 이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는 폭풍의 씨앗과도 같았다. 지혜는 창밖에 비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고요한 밤이 그녀의 삶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 전의 마지막 평화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김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 어제 만난 노인의 바다가 부를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계약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 계약은 LJ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었고 그녀는 지난 3년간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관계를 구축했으며 수없이 많은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계약은 거의 성사 직전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지혜는 김 과장을 불렀다. 김 과장은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그녀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김 과장님, 해외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 자료 오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번엔 정말 놓칠 수 없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네, 팀장님 걱정 마세요. 팀장님이라면 해내실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은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지혜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토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쥐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기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혜는 결국 용기를 내어 부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이태준 부사장은 LJ그룹의 2인자이자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지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그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부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무슨 일이지? 지금 중요한 시기인 거 알잖아. 쓸데없는 소리는 나중에 해. 저 임신했습니다.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녀의 말에 이태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서류를 탁소리 나게 내려놓고 지혜를 빤히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점차 싸늘한 기색이 드리워졌다. 임신이라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은 곤란한데
이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 팀장, 알다시피 지금 LJ그룹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자네가 아니면 이 계약을 성공시킬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임신한 몸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고 밤샘 협상을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겠나. 부사장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제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지혜는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것이 서러웠다. 이태준은 싸늘하게 웃었다. 김 팀장,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생각해.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효율성과 이윤이 최우선이야. 당신의 능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리스크를 안고 갈 수는 없어. 특히 이번 계약은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회사가 휘청일 정도의 규모야. 그의 말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하지만 부사장님, 제가 아니면 이 계약을 누가? 그 계약이라면 걱정 마. 이미 한지민 팀장에게 넘겼어. 이태준의 말에 지혜의 눈이 커졌다. 한지민은 그녀와 입사 동기였지만 늘 지혜를 시기하고 질투해왔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교묘한 아첨과 이간질로 이태준 부사장의 신임을 얻어왔다. 네, 한지민 팀장이란요. 부사장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아니면 아무도 이 계약의 세부 사항과 바이어들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혜는 절규하듯 말했다.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이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호했다. 김 팀장, 당신은 최고의 영업사원이었지만 이제는 회사에 부담이 돼.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회사의 입장을 이해해 줘.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지혜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해고라니. 그녀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이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사업가의 면모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임신이 죄라도 되는 듯한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자신의 짐을 챙겼다. 그녀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트로피와 서류미터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김지혜 팀장, 결국 잘렸네. 임신 때문에 중요한 계약 망칠까봐 그런 거겠지. 능력은 최고였지만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역시 회사는 냉정하다니까.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김 과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팀장님, 정말 이렇게 되다니. 지혜는 애써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김 과장님, 제게는 이제 더 중요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다. 회사 건물을 나서는 지혜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익숙했던 빌딩을 올려다봤다. 웅장하고 차가운 건물은 그녀를 잔인하게 내쫓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최고의 영업사원 김지혜는 사라지고 이제 임신한 실업자 김지혜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함께 부당하게 빼앗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를 내쫓은 이 회사가 곧 그녀의 손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김지혜는 자신의 짐을 챙겨 LJ그룹 건물을 나섰다.
텅 빈 사무실과 차가운 복도는 그녀의 지난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몸열감을 안겨주었다.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한지민. 김 팀장님, 해외 프로젝트 건은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태교에 전념하세요. 능력 부족은 아니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비릿한 조롱이 담긴 문자였다. 지혜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한지민이 자신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무작정 집으로 향했다. 뱃속의 아기는 그녀의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그녀의 뱃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며칠 밤낮으로 잠 못 이루고 고민에 빠졌다. 회사는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공들인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계약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 계약은 그녀의 오랜 염원이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다. 더욱이 그녀는 그 계약이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며 자신만이 가진 노하우와 해외 바이어들과의 독특한 관계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다시 회사로 향했다. 해고된 몸이었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고객 중 한 명인 해외 바이어 존 스미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존 스미스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지만 지혜의 진심과 뛰어난 협상 능력에 깊은 신뢰를 보내왔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녀의 전화를 막았다. 이미 한지민이 모든 연락망을 차단한 상태였다. 팀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해고되신 분은 회사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보안 직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잠깐만요. 저 존 스미스 씨와 통화해야 해요. 지금 한지민 팀장이 맡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건 때문에요. 이건 회사의 지시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보안 직원은 단호했다. 지혜는 로비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LJ그룹의 대표이사 박정우가 출근하고 있었다. 박정우 대표는 이태준 부사장의 사촌 동생으로 선대에 이어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실질적인 경영 능력은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중시하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오만한 인물이었다. 특히 여성 직원들에게는 편견이 심해 회사의 중요한 직책에 여성을 앉히는 것을 꺼려했다. 그는 해외 비즈니스에서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박정우에게 달려갔다. 박정우는 지혜를 알아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김지혜 씨 해고 통보를 받은 걸로 아는데 여기 왜 왔습니까? 회사 보안이 왜 이렇습니까? 그는 보안 직원을 질책했다. 대표님, 저는 제가 맡았던 해외 프로젝트 건 때문에 왔습니다. 한지민 팀장이 그 계약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계약에 3년을 바쳤습니다. 제가 아니면 시끄럽습니다, 김지혜 씨. 당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회사에 해가 될 뿐입니다.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는 이미 한지민 팀장에게 일임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박정우는 지혜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거절과 함께 그녀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혜의 임신을 경멸하는 듯했다.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박정우 대표는 그녀를 단순히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 뿐만 아니라 임신한 그녀를 회사에 해가 되는 존재로 낙인 찍고 있었다.
이 모욕적인 상황은 그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녀의 뱃속 아기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 과장이 황급히 다가왔다. 김 과장은 지혜가 해고된 후에도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며 안부를 묻는 유일한 직원이었다. 그는 지혜의 능력과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표님, 김지혜 팀장님은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한지민 팀장님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김 과장은 용기를 내어 박정우에게 간언했다. 박정우는 김 과장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김 과장, 자네도 김지혜 씨처럼 쓸데없는 정이나 팔다가 회사에서 짐이 되고 싶은가? 자네도 곧 퇴출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때 한지민이 다가왔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정우 대표에게 보고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해외 바이어들과의 최종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김지혜 팀장님보다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향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거짓말 마세요. 한지민 팀장님, 존 스미스 씨는 까다로운 분입니다. 팀장님은 그분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니면 이번 계약은 실패할 겁니다. 지혜는 한지민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는 한지민의 거짓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정우는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한지민의 말만 믿는 듯했다. 그는 지혜의 임신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김지혜 씨,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보안팀, 이 사람 당장 내보내. 박정우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보안 직원들이 지혜를 끌어내려고 했다. 지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정우 대표를 향해 외쳤다. 대표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 계약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이루면 회사는... 그녀의 목소리는 보안 직원에 의해 끊겼다. 지혜는 회사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감에 치를 떨었다. 박정우 대표의 오만함과 한지민의 교활함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녀의 뱃속 아기는 그녀에게 삶의 이유가 되었지만 동시에 회사로부터 버림받는 빌미가 되었다. 김지혜 팀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유일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가 이 계약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알기에 그녀의 절박함을 이해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혜의 능력을 믿었고 그녀가 없이는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지혜는 김 과장에게 힘없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김 과장님, 제가 아니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은색 돌고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에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였다. 그녀는 LJ그룹이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했다. 김지혜는 LJ그룹을 떠나온 후 며칠 밤낮을 절망 속에서 보냈다. 그녀의 뱃속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실업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투병 중이셨는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술비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지혜야, 할아버지, 수술비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할게요. 지혜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의 아기, 그리고 위독한 할아버지까지.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할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은색 돌고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의 차가운 감촉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그녀는 문득 지난날 노인이 말했던 바다가 부를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떠올렸다. 지금 그녀에게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아닌 거대한 절망의 심해처럼 느껴졌다. 한편 LG그룹에서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계약을 위한 최종 국제 비즈니스 포럼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계약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었고 실패할 경우 LG그룹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이태준 부사장은 한지민 팀장에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전적으로 맡겼지만 그는 한지민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지혜가 임신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한 팀장, 이번 계약에 회사 전체에 명운이 걸려 있다는 걸 명심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이태준은 한지민에게 경고했다. 한지민은 자신감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의 능력을 시기했을 뿐 정작 그녀 자신은 지혜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녀는 급하게 지혜가 작성했던 자료들을 뒤져봤지만 지혜가 쌓아온 수년간의 노하우와 해외 바이어들과의 끈끈한 관계까지 베낄 수는 없었다. 김 과장, 김지혜가 작성했던 존 스미스 바이어의 성향 분석 자료 다 가져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한지민은 김 과장에게 명령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 과장은 지혜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회사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지혜가 없이는 이 계약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지혜의 해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지혜에게 몰래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혜는 답이 없었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계약을 위한 국제 비즈니스 포럼 당일 행사가 열리는 국제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의 바이어들과 경쟁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LG그룹의 고위 임원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 회의장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LG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곳은 지혜가 과거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키며 영업의 신으로 불렸던 상징적인 장소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지민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혜가 준비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능숙하게 발표를 이어갔지만 바이어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점차 당황하기 시작했다. 특히 존 스미스 바이어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녀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존 스미스는 지혜의 부재를 눈치챈 듯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질문을 퍼부었다. LG그룹은 여전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할 핵심 인재가 부족한가 보군요. 이전에 김지혜 팀장은 어디 갔습니까? 그녀의 설명이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한지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존 스미스의 질문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박정우 대표는 한지민의 무능력에 분노하며
이태준 부사장을 질책했다. 이태준은 박정우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대로라면 계약은 물 건너갈 판이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지혜였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에 낡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해고된 상태였기에 공식적으로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수술비와 자신의 오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회사에 대한 마지막 애정과 자신의 뱃속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지혜는 회의장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연단 위에 서 있는 한지민과 회의에 참석한 바이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 과장은 지혜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지혜가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혜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재현의 눈을 피하며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팀장님, 여기는 왜? 김 과장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혜는 김 과장에게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한지민의 어설픈 변명과 바이어들의 차가운 반응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계약 마감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었다. 바이어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듯 동요하기 시작했다. 존 스미스 바이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라면 저희는 LJ그룹과의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우 대표와 이태준 부사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회의장은 패배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한지민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때 지혜의 뱃속 아기가 갑자기 세게 발길질을 했다. 지혜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위태로운 모습과 태어날 아기의 미래가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강한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부당함을 바로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내야만 했다. 그녀는 숨죽인 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회의장 한복판을 응시했다. 지금이 바로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국제 비즈니스 포럼 회의장 안은 패배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존 스미스 바이어의 냉정한 선언과 함께 LJ그룹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박정우 대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이태준 부사장의 임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한지민 팀장은 얼어붙은 채 연단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회의실을 채운 수십 명의 해외 바이어들과 경쟁사들의 시선은 이제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회의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김지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뱃속 아기는 격렬하게 발길질을 했다. 마치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듯했다. 지혜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위태로운 모습,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미래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아니야.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삭의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회의장 중앙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다. 김지혜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지시입니다. 경비원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비켜요. 저는 지금 회사와 제 미래를 위해 가는 겁니다. 지혜는 경비원들을 강한 눈빛으로 제압했다. 그녀는 몸은 비록 약했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강철 같았다. 그녀의 절박함과 굳은 의지가 경비원들을 순간적으로 망설이게 했다. 그녀는 그 틈을 타 연단으로 향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김지혜에게로 쏠렸다. 박정우 대표는 그녀의 등장에 경악했고 한지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녀를 노려봤다. 지혜는 연단에 선 한지민의 마이크를 망설임 없이 빼앗았다. 탁 하고 마이크가 켜지는 소리가 회의장 안에 울려 퍼졌다. 한지민은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다. 뭐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경비. 그러나 지혜는 한지민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바이어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곧 단호하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부풀어 오른 배를 가리켰다. 저는 이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회의장 안은 술렁거렸다. 바이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LJ그룹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제가 수년간 공들인 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을 바친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존 스미스 바이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존 스미스 씨,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현재 LJ그룹의 제안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취약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5분만 주신다면 이 프로젝트가 왜 당신에게 최고의 선택인지, 그리고 LJ그룹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그녀가 해고된 이후에도 밤샘 작업으로 새로 작성한 핵심을 꿰뚫는 전략 보고서였다. 그녀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에 대한 기발하고도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그녀는 LJ그룹이 보유한 숨겨진 기술력과 새로운 파트너십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존 스미스의 회사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으며 그녀의 열정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박정우 대표와 한지민은 그녀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에 경악했다. 한지민은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에 드러나는 것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여자 혼자서 저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저건 거짓말이야. 한지민은 소리쳤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저와 제 아이의 미래뿐만 아니라 LJ그룹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임신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호소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바이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회의실 안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바이어들은 지혜의 열정과 능력에 압도된 듯 했다. 그들은 회의적인 표정에서 점차 감탄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존 스미스 바이어는 지혜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깊은 인상이 담겨 있었다. 그때 지혜는 자신의 목에 걸린 은색 돌고래 펜던트를 들어 올렸다. 펜던트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빛을 발했다. 그 펜던트가 바이어 중 한 명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 바이어는 놀란 표정으로 펜던트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놀랍게도 5년 전 지혜의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그녀를 도와주었던 그 노인이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다. 그의 옆에는 지혜가 어릴 적 만났던 해변가의 노인이 함께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펜던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상징이자 진실과 지혜를 의미하는 돌고래 문양입니다. 제가 5년 전 우연히 이 아가씨를 도왔을 때, 그리고 어릴 적 이 아가씨에게 이 펜던트를 건네주었을 때, 저는 그녀에게서 남다른 강인함과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언젠가 바다처럼 넓은 세상을 움직일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다름 아닌 오션그룹의 회장이자 국제 비즈니스 세계의 거물이었다. 존 스미스 바이어는 오션그룹의 부회장이었다. 그의 한마디는 이 계약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다. 지혜는 노인의 정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어릴 적 만났던 노인, 그리고 5년 전 할아버지를 도와주었던 노인이 동일 인물이라니. 그리고 그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오션그룹의 회장이라니. 그녀는 운명적인 만남에 전율을 느꼈다. 오션그룹 회장은 지혜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김지혜 양,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실은 그 어떤 계약보다 값진 것입니다. LJ그룹은 이런 인재를 함부로 내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존 스미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존 스미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를 향해 미소 지었다. LJ그룹, 우리는 당신과 계약하겠습니다. 김지혜 양의 열정과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약을 김지혜 양과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존 스미스 바이어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정우 대표와 한지민은 충격과 절망에 빠져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이재현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 과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혜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부당함에 대한 통쾌한 승리이자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부수는 위대한 선언이었다. 지혜는 바이어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입계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뱃속의 아기는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다시 한번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은색 돌고래 펜던트는 그녀의 목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다가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더 넓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서의 극적인 역정흑 이후 LJ그룹은 격동의 시기를 맞았다. 존 스미스 부회장과의 해외 프로젝트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되었고 이는 파산 직전의 LJ그룹의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그러나
그 빛은 어둠을 걷어내는 동시에 숨겨진 그림자들을 만천에 드러냈다. 박정우 대표이사는 그의 부도덕한 경영과 김지혜에 대한 부당 해고, 그리고 회의장에서의 무능하고 오만한 태도가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도 임직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결국 이사회는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회사 자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박정우는 체포되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LJ그룹 역사상 최악의 CEO로 기록되었다. 한지민 팀장 또한 처참한 말로를 맞았다. 회의장에서의 그녀의 무능력과 김지혜에 대한 비열한 비난은 그녀의 커리어를 완전히 파괴했다. LJ그룹은 그녀를 즉시 해고했고 업계 전체에 그녀의 불명예스러운 행위가 알려지면서 그녀는 더 이상 어떤 회사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그녀의 탐욕과 시기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LJ그룹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 오션그룹 회장인 그 노인의 제안과 김지혜의 뛰어난 능력, 그리고 그녀를 향한 직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지혜를 LJ그룹의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그녀는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회사를 재건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김지혜는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LJ그룹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무엇보다 여성 직원과 임산부를 위한 복지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 보육시설을 확충했으며 임산부 직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LJ그룹은 능력 있는 여성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선망의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과거의 오점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어느 날 오후 김지혜는 새로 단장된 자신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김 과장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김 과장은 과거와는 달리 밝고 활기찬 표정이었다. 그는 이제 이사로 승진하여 지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김 이사님, 많이 바쁘시죠? 지혜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다. 대표님만큼은 아니죠. 김 이사는 웃으며 차를 받아들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LJ그룹의 이사가 되고 대표님과 함께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이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이사는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대표님은 항상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자료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연단에 올라 박정우 대표와 맞설 때도 당신의 용기와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임신한 몸으로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그녀의 배는 더욱 불러와 있었다. 이 아이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임신이 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LJ그룹은 여성 직원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모두가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김 이사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고독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은색 돌고래 펜던트를 만졌다. 이제 펜던트는 과거의 아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 불굴의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부적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이 약점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 속에서 그녀의 과거와 그녀를 도왔던 오션그룹 회장과의 인연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적 관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연결고리였다. 시간은 계절의 흐름처럼 유유히 흘러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LJ그룹은 김지혜 공동대표이사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과거 박정우 대표의 오만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회사는 이제 인간 중심 경영과 투명성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가 추진했던 여성 및 임산부 직원 복지 정책은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LJ그룹은 재무적으로도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지혜의 아들 하준은 이제 6엄살이 되었다. 그는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랐으며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하준은 호기심 많고 명랑한 아이였지만 가끔씩 엄마의 목에 걸린 은색 돌고래 펜던트를 보며 알 수 없는 깊은 눈빛을 보였다. 마치 그 펜던트가 가진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는 듯이 어느 화창한 봄날 김지혜는 LJ 희망센터 개관식 연단에 섰다. 이곳은 그녀가 LJ그룹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여 건립한 임산부 및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보육시설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LJ그룹의 부회장이 된 김 과장, 그리고 오션그룹의 존 스미스 부회장과 노 회장이 함께했다. 노 회장은 지혜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7년 전 저는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사랑하고 헌신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이 작은 생명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다과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부당함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고. 오늘 이 LJ 희망센터는 그 약속의 결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운 여성들과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몇몇 여성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개관사를 넘어 모든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다. 개관식이 끝난 후 김지혜는 센터 내부를 둘러보았다. 밝고 깨끗한 보육실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직업훈련실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희망찬 눈빛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지혜는 직접 여성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경력 단절 여성이 지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지혜는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하준과 함께 집 정원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하준은 작은 삽으로 흙을 고르며 엄마를 도왔다. 그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었지만 눈은 반짝였다. 텃밭 한쪽에는 지혜가 직접 심은 나팔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보라색 꽃잎을 뽐내고 있었다. 나팔꽃은 매일 아침 그녀의 낡은 키링처럼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듯했다. 엄마, 이 꽃은 왜 매일 아침에만 피어요? 하준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응, 나팔꽃은 아침을 맞이하는 꽃이야. 해가 뜨면 활짝 피어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거지. 지혜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하준이는 갑자기 엄마의 목에 걸린 은색 돌고래 펜던트를 만졌다. 펜던트는 그의 작은 손에서 차갑게 빛났다. 엄마, 할아버지도 이 펜던트 봤었어요. 하준이의 엉뚱한 질문에 지혜는 순간 놀랐다. 할아버지는 펜던트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준이에게 펜던트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응, 하준이가 어떻게 알았어? 하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냥 펜던트에서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지혜는 하준이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임신했을 당시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하게 회복하셨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오션그룹 회장과의 우연한 만남 덕분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 펜던트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켜주는 특별한 부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하준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사랑과 희망, 그리고 나눔으로 가득 찬 진정한 행복의 여정이 되었다. 텃밭을 가득 채운 꽃향기처럼 그녀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나팔꽃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해가 지고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혔다. 지혜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준이는 맑은 눈으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저기 별들이 엄마처럼 반짝거려요. 지혜는 하준이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은색 돌고래 펜던트는 밤하늘의 별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다. 바다는 여전히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 그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감동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